드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닛산 사태가 충격적이라면 이번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닛산의 기업 가치는 28조 원이죠. 하지만 이번에 위기가 찾아온 기업은 기업 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 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흥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 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 대는 넘겨야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65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 개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미국의 만화가 스탠리와 스티브 디코가 공동 창작한 인물이죠. 1985년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영상화 권리를 고작 2억 7천만 원에 캐논 필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일본의 캐논이 아니고요. 미국 캐논 그룹의 영화 제작 계열사 캐논 필름이죠. 이후 캐논 필름은 프랑스 영화사 파테에 매각됐지만 계약서상 캐논 필름의 전 사장이었던 메나헴 골란이라는 인물에게 스파이더맨 판권이 남아있었습니다. 메나헴 골란은 21세기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차리고 소니, 마블, 캐롤코 등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일부 투자 회사들이 부도 처리되고 20세기 폭스와 MGM까지 뒤늦게 참여하며 스파이더맨 판권을 노리는 등 스파이더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마블 히어로 중에서도 유난히도 복잡하고 치열한 소유권 전쟁을 거친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1999년 결국 소니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소니는 토비 맥과이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2, 스파이더맨3를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스파이더맨의 수익은 9,860억 원, 스파이더맨2는 9,400억 원, 스파이더맨3는 1조 69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중견기업 1년 매출액을 올린 것인데 로열티 등 부가적인 수익까지 더하면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하지만 다음으로 상영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죠. 여전히 한 편당 8천억 원에 넘는 수익을 기록했지만 이전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비해 수익이 1천억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아쉽게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에 팔아버렸던 마블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의 흥행이 대박나면서 디즈니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마블 입장에서도 돈 많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그동안 헐값에 넘겼던 히어로들의 판권을 다시 인수해오고 싶었습니다. 결국 2009년 8월 31일 마블은 디즈니의 품으로 들어갔는데요. 디즈니의 무한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영화 제작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2015년 소니가 마블과 스파이더맨 영화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하였고요.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11워에 처음으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16살의 나이로 헐리우드 영화제에서 스포트라이트 상을 수상하였고요. 스파이더맨에 출연한 이후에는 올해의 신인 연기상, 라이징 스타상, 최우수 아역 연기상 등을 휩쓸면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하였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의 인기는 절정으로 올라갔고 이를 제작한 소니와 마블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문제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달랐죠. 2015년 소니가 마블과 공동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마블은 스파이더맨으로 거둔 수익 중에서 고작 5%만 받기로 한 것인데요. 나머지 95%를 소니가 가져간 것이죠. 이를 불공평하다고 느낀 마블이 소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작 비용도 50대 50으로 나누고 대신 수익도 50대 50으로 나누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니가 마블의 제안을 거절한 것인데요. 올해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역대 최고 수익인 1조 9,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어다주는 영웅을 마블에게 나눠주기 싫었던 거죠. 소니와 마블의 스파이더맨 협상이 결렬되자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스파이더맨 제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이라며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여기에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소니 픽처스를 언팔로우하면서 결별 소식은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스파이더맨을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볼 수 없게 되자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스파이더맨을 디즈니와 마블에 돌려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미 10만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이 청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의견들을 보시면 디즈니와 마블이 아니었다면 스파이더맨 영화는 아직도 완전 허접했을 것, 아무도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유하기 원치 않는다 등 소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CNN은 소니와 마블의 협상이 결렬된 후 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고요.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마블의 팬들이 소니를 보이콧한다며 마블 팬들이 받은 충격들을 전했습니다. 게임 전문 소식통인 듀얼쇼커스는 스파이더맨이 마블을 떠나자 팬들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아버릴 것이라며 전세계 마블 팬들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보이콧 움직임을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트윗은 소니가 스파이더맨을 죽였다. 나는 더 이상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엑스박스를 살 것이라며 소니에게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소니는 지금 당장 마블에게 빌고 마블이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소니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소니는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자, 여기 소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사업 분야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미지 센서 사업은 미래가 암울합니다. 삼성이 최초로 6,400만 화소에 이어서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자 소니가 원래 공급하던 스마트폰 세계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으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영화 제작 및 배급으로 돈을 버는 소니 픽처스의 실적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점점 인기가 떨어지던 스파이더맨이 마블 시리즈에 합류하면서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자 소니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죠. 새로운 조건을 제안한 것은 마블이지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인 마블 5%, 소니 95%에서 수익 배분을 50대 50으로 바꾸는 대신에 영화 제작 비용도 반반 부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꿔야 더 공정해 보이죠. 소니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이나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니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 분야죠. 게임과 네트워크 서비스. 전세계 수천만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마블 팬들 사이에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보이콧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소니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게임 분야까지도 완전히 박살나게 되겠죠.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대기업 소니가 왜 쇠퇴했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글과 댓글을 일본인이 번역해서 일본의 반응 사이트에 올렸네요. 한국인의 글과 댓글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소니가 쇠퇴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과거에는 소니가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의 매출을 합쳐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표준화의 문제 때문인가? 그런데 왜 애플은 괜찮지? 애플도 이제 퇴색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카메라를 제외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 따위는 없다. 소니를 키운 것은 워크맨이었지만 소니를 죽인 것도 워크맨이다. mp3 플레이어로 시장에 넘어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다. 소니는 관료주의가 만연한 기업이다. 20년 전에 20대였던 직원이 승진한 후 아직도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소니 제품 중에 쓸만한 것은 카메라, 헤드폰, 스마트폰 정도일까? 다음으로 이 댓글들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제대로 간파하고 있네. 소니는 암. 소니가 망한 것은 삼성과 손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또 삼성탄 나왔죠? 독자 규격에 집착한 것이 원인이다. 다른 기업을 끌어들여서 규격을 관철시키는 융통성이 없었다. 이미 늦었어. 제일 한국인들이 기술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망상에 빠져있네요. 레드선. PC와 휴대폰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 기업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비싸고 품질도 좋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렵다. 센스도 없다. 한국인들이 의외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구나. 이웃나라로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동안 자만하고 연구를 게을리했다. 한국인의 정론이 정말 대단하다. 밖에서 일본을 바라보니 역시 객관적으로 보이나 보다. 한국인을 낮게 보는 일본의 모모보다 한국인들이 제대로 보고 있구나. 소비자들도 바뀌었다. 다운로드 음악과 영상으로 충분한 녀석들은 성능보다 가격을 중시한다. 인류 레스토랑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니야. 삼성이 인류 레스토랑이고 소니는 구멍가게야. 한국인들의 의견이 제대로다. 최근 반응 사이트에서 편향된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편향된 시각밖에 없었는데 신선하다. 기분 나쁘다. 소니의 똥같은 독자 규격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상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겸허하게 한국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소니 힘내라. 안 사요. 앞으로 삼성은 쇠퇴 일로일 것이다. 이것은 확정적이다. 망상에서 깨어나렴. 레드선. 요즘 소니가 삼성에게서 최신 기술이나 노하우를 필사적으로 배우려는 모습이 웃기다. 한때 토인 국가였던 섬나라 일본이 한반도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다. 신기하게 이 글에 대한 반박 댓글이 없네요. 일본인보다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무섭기까지 하다. 고생을 모르는 무능한 직원이 경영진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게 소니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여기까지